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영화의 은밀한 매력. 잠들지 않는 남도.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아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재석입니다. 네, 5월달입니다. 5월 뭐 어린이날도 있고 뭐 가정의날도 있고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요. 그렇죠. 부처님날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 현대사에 트라우마를 남긴 그 5.18이 있었죠. 강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화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로 장선호 감독의 만든 꽃잎, 그 영화 제목 그대로 김추자 씨의 꽃잎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강주 민주화운동 다룬 영화는 저는 솔직히 제일 첫 번째는 박하사탕이에요. 저도 박하사탕이 떠오릅니다. 예, 이 박하사탕 사실 강주 민주화운동 부분이 그 후반부에 그렇죠. 비중이라고 보면은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네, 작죠. 높지는 않은데 네, 중요한 건 이 주인공이 왜 그렇게 일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나를 그 근원을 찾아보면 그게 바로 강주 민주화운동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현대 사회 어쩌면 그 사람 그 주인공도 가해자이긴 하지만 물론 얼떨결에 그런 진압군으로 들어가서 한 소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해자의 그런 뭐랄까 상황을 다루긴 했지만 어쩌면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라고 완전하게 구분할 수 없는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긴 그런 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잘 묘사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보고 나서 그날 아주 늦게까지 이렇게 술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파서. 그렇죠. 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사실 보고 나서 되게 좀 다시 보기가 좀 두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주인공처럼 했던 건 정말 인간적인 거죠. 근데 사실은 네. 전두환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뻔뻔하게.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직접적인 그 실행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공 영호, 박하사탕의 영호는 사실은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껴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죠. 가해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 장선호 감독의 꽃잎입니다. 근데 제가 꽃잎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 오프닝부터 예. 이 꽃잎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그 5.18 때 영상들을 이제 갈무리에서 보여주고 있죠. 첫 영화부터. 그래서 꽃잎은 원래는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라고 채윤 씨의 소설이에요. 네네. 그 소설을 옮겼는데 되게 훌륭하게 옮겼고요.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도 소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채윤 씨가 요즘은 활동 안 하는 것 같은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작가였는데 그 소설도 좋았지만 이거를 또 영화로 잘 훌륭하게 옮겼고요. 굉장히 좀 무겁긴 하지만 제대로 그런 아픔들을 좀 잘 담아냈고 그 다음에가 저는 스카우트예요. 임창정이 나오는 스카우트인데 그 선동열을 그 스카우트하면서 벌어지면서 그런 역사의 현장에 그 휩쓸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잖아요. 코미디 영화긴 하지만 네네. 그 영화도 어쩌면은 그런 그 멜로 영화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멜로 형식을 띠겠지만 그 당시에 그 주인공 임창정이 그 야구 선수잖아요. 야구 선수지만 어쩌면 그런 폭력적인 문화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빠져들 수밖에 없던 그런 문화들, 그러면서 이 강주의 현장까지 하면서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의외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되게 대중적인 코드로 만들었던 영화지만 의외로 되게 수작이었던 영화였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 스카우트? 전 스카우트는 보지는 못했고요. 예.
사실 5.18 관련 영화 하면은 최근에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생각이 아, 나는데 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저 택시 운전사는 예, 네. 정말 그런 좀 뭐 굉장히 대중적인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네네. 저는 사실은 별로예요. 택시 운전사는 아, 예. 뭐랄까 참 후반부의 그 추격 장면이 추격신, 그렇죠. 아, 추격신이 좀 안타까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좀 음악부터 들어야 되는데 또 이게 수다를 떨게 됐네요. 네. 그러면 김추자의 꽃잎을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버렸네. 그대 왜 날 찾지 않고 그대는 왜 가버렸나. 꽃잎 보면 생각하네. 왜 그렇게 헤어졌나.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 버렸네. 꽃잎 그대 왜 날 찾지 않고 그대는 왜 가버렸나. 꽃잎 보면 생각하네. 왜 그렇게 헤어졌나.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 버렸네. 꽃잎 네, 김추자 씨의 꽃잎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장선호 감독의 꽃잎은 사실 이정현 배우의 비중이 굉장히 세요, 커요. 그래서 저는 광기가 막 보일 정도로 그 영화 보면서 네, 네. 천부적인 배우예요, 이정현 씨는. 그래서 난 연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난 노래 쪽보다는 이제 뭐 노래는 지금 이제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영화에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천부적인 배우예요. 명량이나 구남도를 보면은 예. 좀 틀에박힌 그래요? 캐릭터들을 만든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저는. 그걸 못 봐서. 근데 그 성실한 나라 앨리스 그걸 영화 있잖아요. 봤고, 그건 네. 괜찮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정말 한 영화를 거의 구워 삶다 그쵸, 하다시피 그쵸. 혼자, 이 사람은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배우예요. 한 영화의 그런 시퀀스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저기 범죄소년도 괜찮거든요. 범죄소년도 뭐 많이 나오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굉장히 아주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나왔으면 하는 배우입니다. 네. 합니다. 좋은 역을 또 맡아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네요. 자, 오늘
주로 다룰 영화는 다큐입니다. 조슈아 오펜하이머의 액트 오브 킬링 네. 그리고 그 후에 만들어진 침묵의 시선 아마 이게 동시에 같이 찍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그걸 두 개를 같이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그런 그 쿠데타를 통해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점을 다룬 다큐예요. 그래서 액트 오브 킬링은 가해자들을 다룬 영화고요. 침묵의 시선은 피해자의 시선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96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반공을 명분으로 해서 100만 명이 넘는 공산주의자를 지식인들을 살해합니다. 참 동남아시아는 안타까운 게 캄보디아도 그렇잖아요. 캄보디아에서도 킬링필드라고 예, 킬링필드라고 해서 저는 왜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볼 때마다 이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죽어나가는가 보면은 이거의 근원은 무엇일까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공산주의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죠.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이 이 대학살을 주도한 그런 암살단의 주범이자 국민의 영웅으로 심지어 국민의 영웅을 추대받고 있는 아나르 콩고에게 당신들이 한번 그 위대한 살인 업적을 한번 영화로 만들자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저지른 학살을 다시 재현해보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콩고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되게 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나라에서도 이 아나르 콩고나 이 주변인들이 한 것이 군이나 경찰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경단인 거죠. 네, 자경단 청년들이 한마디로. 모여서 이제 직접 한 거잖아요. 가령 네. 가령 우리가 그 해방 이후 서북 청년단처럼 그죠? 그쵸. 예, 그런 자경단들이죠. 그래서 이 아나르 콩고와 그의 친구들은 되게 들뜬 마음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써요. 그렇죠. 이게 현재 시점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뭐랄까 그 청년회에게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나라에서 주요한 그런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산주의는 이미 거기에서 패배하고 빨갱이가 됐고 이미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때려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영웅이 된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에 오히려 그런 비범하고 과도한 정말 대단한 그런 기획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지금 저희가 이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에 우리 저쪽 중학생 친구들이 자꾸 손을 흔들고 있어서 차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손을 흔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네. 제가 뭔가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 네. 친구들이 그 카메라에 잡히니까 자꾸 손을 흔들어 주는데요. 어쨌든 이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여튼 뭐 직접 시나리오 쓰고 연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살인의 재현에 몰두해요. 일종의 역할극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들 촬영이 진행되면서 이 대학살의 기억들이 그들의 그런 정말 그 건조한 양심을 흔들기 시작해요. 이게 가해자의 시점에서도 연기를 하지만 피해자의 시점으로도 그쵸. 연기를 그쵸,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피해자의 시점으로 연기를 하면서 점점 이입이 되는 거죠. 그때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 낯선 공포와 악몽에 시들립니다. 그렇죠. 이제 이 아나르 콩고라는 사람은 우리가 뭐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트라우마라는 것을 어떻게 잊으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시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였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자꾸 피해자 입장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무뎌진 양심이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을 담은 다큐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념 갈등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아직까지도 사실은 뭐 조금은 여기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빨갱이 사냥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런 증오와 분노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그 당시에는 6.25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만행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뭐 집단 학살들이 많았었잖아요. 저희도 예. 제주도도 네네. 제주 4.3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당연시 되었던 문화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있고 그 인도네시아의 그 상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현대사를 보면은 같이 상기시킬 수 있는 영화 다큐기도 하고요. 그렇죠. 군부 독재를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되고 이입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도 어쩌면 이런 그런 학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어쩌면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좀 건드려지는 다큐이기도 합니다. 자, 노래 듣고 하겠습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을 우리 윤두현과 이사라가 들은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there was no heaven. It is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You imagine there's no country.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no hunger. A brotherhood, oh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the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Thank you for hanging around us.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Beautiful day, sunny day. It's lucky. I give my condolence to the victims of the misfortunate accident we recently had in here, UK. Couple of years ago in Korea, we also had huge accident, which resulted in high number of casualties due to ferry sinking. A lot of the Korean people was in shock and hurt. In times like this, music has always been there to heal the pain and the sadness. We may be on a small stage here, but I hope
we still can send our feeling to you guys. With that in mind, here's John and us. Imagine. Thank you. I hope to see you soon, guys. Thank you. I love you. I love Manchester. Thank you. You may say I'm a dreamer, Sing togeth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네, 윤디언, 이수라가 부른 이매진 들어보셨습니다. 이 노래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제 영어로 이제 윤도현 가수가 말한 장면은 영국에서 그 시점에 있었던 사고와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 같이 음악으로 하나 되어 좀 네, 그렇죠. 치유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TV 프로그램이죠. 비긴 어게인이라고 해서 네네. 영국 가서 이제 그래서 버스킹 장면 중에 하기도 합니다. 약간 욕을 먹기도 하죠. 왜 우리들의 대단한 가수들이 굳이 외국 나가서 그 버스킹을 하냐 그런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제 4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강제 아픔이 제대로 아물었을까? 되돌아보면 저는 물론 일정적으로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답보 상태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권력과 반성은 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반성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뻔뻔하게 몇 년 전에 그 뭐 지만원 씨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뭐 무장공비들의 폭동이라고 그 망원이 국회의원을 해건해서 현충원에서 그런 묘지에서 끊임없이 떠돌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서 권력의 지형이 바뀌면서 특조위들이 좀 돌아가기도 했지만 제대로 좀 돌아가고 있나 그건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네. 5.18 사건 때 어떤 사진이 있었나 봐요. 예. 그 사진에 그때 어디인가요? 리어카에 있었던 그 두고의 시신을 신원을 찾는 그런 제보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물음표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이 강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김군이란 맞아. 제가 강주를 다룬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다큐 중에는 김군이 좋았어요. 네네. 김군이 보통 그 전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 다른 다큐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인 사실들에 입각해서 당사자들 중심으로 했는데 김군은 그거에서 좀 무관한 사람이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다른 다큐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최근에 빗소리철인가 있죠, 그 다큐. 뭐죠? 그 좋은 좋은 빛, 좋은 공기 이문순 감독. 그죠, 임상훈 감독의.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약간 힘들었어요. 이게 그 약간 기존의 다큐를 좀 답습하는 것 같아서. 네,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 영화 예. 아르헨티나 예, 그렇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서로 비교하면서 학살방.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 아무튼 이렇게 작품들이 계속 생산되는 건 바로 어쩌면은 이 아픔이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TV4를 보다가 그 바지를 벗긴 친구들 때문에 트라우마 시달리는 소년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어떤 트라우마였냐면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수학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바지를 내려버린 거예요. 바지를 내려서 그날 현장에 선생님이 있었고 그걸 급하게 수습하려고 해서 친구들에게 서로 이렇게 사과를 받게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성폭력 강사가 이제 그런 그 친구들이 있는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년이 그 피해자 소년이 할 말이 있다면서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과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바지 벗긴 사건을 이 친구는 아직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그냥 억지로 사과하고 용서하게 하는 구조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거의 그런 장면들이 많이 그쵸.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그런 가해자들은 굉장히 자기는 그냥 장난으로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소년의 바지가 벗겨질 때 어떤 친구들은 스마트폰까지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 있었으니까 되게 나 부끄럽기도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한 다툼이 생기면 그런 불편한 침묵을 빨리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냥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빨리 억지로 이렇게 화해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용서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사과라는 것을 그동안 가해자였던 네. 거죠, 그죠? 네, 예. 그렇게 진심이 담긴 상황에서 아무리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 사실에 대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아까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악몽을 시달렸냐면 밤마다 바지가 벗겨질까봐 바지를 꼭 움켜쥐고 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친구들을 용서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바지를 밤마다 바지를 붙잡지 않을 때가 내가 용서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트라우마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나한테 진짜 친구 2명밖에 없다. 30명 중에 왜 2명의 친구냐면 그 사진을 찍을 때 2명의 친구가 찍지 마 그랬대요. 그걸 말렸던 친구들인 거죠. 그나마 2명이라도 있었으니까 이 친구는 그 2명의 친구라도 있으니까 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용서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게 뭐냐면 피해자는 집단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미봉책으로 덮으면서 그냥 억지로 사과를 하는 거죠. 네네. 제주 4.3 사건이 그랬고 6.25 민간인 학살, 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최근에 세월호까지, 그죠? 제대로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가해자들은 심지어 뭐라고요? 징역에 우려먹는다 하면서 비아냥거리죠. 사실 뭐 가해자들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계속 기억을 하고 이런 어떤 요구를 하는 것들은 사실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서 좀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주신 가해자의 위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징하게 우려먹는다라는 시선이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면은 그게 해결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는 방식들이 거의 그런 게 많아요. 보면은 그냥 미봉책으로 덮어버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무러지겠지 하지만 쉽게 아무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지만 발포 명령자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 했던 세월호 특지 활동도 어때요? 그런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조직적으로 해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는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 사과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4월 16일이 지난달이었죠.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꼭 비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널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You know it all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을 건지 비나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세우면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꼭 비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네, 방탄소년단의 봄날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봄날이 4.16과 관계되는지 몰랐어요. 네, 최근에 알게 되는데 네. 노래 되게 뭉클하네요. 후반에 다시 제대로 들었는데 어우 뭉클합니다. 예, 그리고 저 사실 4.16 그거는 못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라서 전 제대로 다큐 같은 거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사실 그냥 이제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뭐 배가 이제 하나가 어디 침몰했다더라 얘기는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좀 하나 그냥 하나로 약간 치부됐던 당시에는 단순한 사건으로. 예. 네, 그러다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어떤 언론에서든 그때 뭐 언론이 이러저러한 뭐 또 영향도 많이 받았었지만 그때 아무튼
어떤 언론이든 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세월호 얘기를. 예.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주목하고 몰입해서 봤다가 또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영상들이 이제 또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 세월호 안에 타고 있었던 학생들이 남겼던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그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그걸 보니까 또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어찌됐든 좀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서 좀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다큐 공작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이거는 잊으면 안 되겠구나, 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방탄소년단도 아마 그 시대 친구들과 아마 비슷한 또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자세하게 못 들었었는데 다시 들었는데 마지막에 되게 좀 찡하게 하는 가사들이네요. 네, 다시 액트 오브 킬링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 다큐 액트 오브 킬링이 가해자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가해자의 풍경을 다룬 다큐거든요. 근데 2년 뒤 발표한 침묵의 시선이 있습니다. 네. 침묵의 시선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학살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액트 오브 킬링이 어쩌면 좀 나름 신선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피해자의 시선에서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액트 오브 킬링은 가해자의 시선을 다룬 다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쉽지도 않고요. 누가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런 과거의 그런 범죄의 기록이나 그런 그 어두운 기억들을 들춰내고 싶겠어요. 그렇죠. 쉽게 응해주지 않죠. 그렇죠. 근데 액트 오브 킬링 가능했던 건 이 사람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무감했던 사람들인 거죠. 맞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이게 영웅으로 치부받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액트 오브 킬링은 가해자들이 무용담을 잘하나 들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컷의 속도가 좀 빨라요. 그렇군요. 근데 침묵의 시선은 어쩌면 답답한 역사의 인식의 시선, 답답한 그 인도네시아 시선을 보이는데 컷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저는 이제 침묵의 시선은 보지 못해가지고 액트 오브 킬링 봤는데 사실 그 말씀해주신 가해자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잘 먹고 잘 살아요. 가해자들 보면은.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피해자 아디의 네. 직업이 안경사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 침묵의 시선도 사진 이렇게 포스터 보면 안경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되게 공교롭게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어쩌면 역사의 초점을 제대로 잡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일그러진 왜곡된 그런 역사의 시선을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사 아디는 100만 대학살 당시 형 남리의 죽음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형 남리는 그 비밀리에 사라졌던 100만 명의 사람 중 유일하게 목격당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목격당한 죽음이었거든요. 목격자가 있었군요. 목격자가 있었던 거죠.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눈치 보면서 살아있고 그의 동생 아디는 50년 만에 형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가 그때 얘기를 묻기 시작해요. 직접 이제 대면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대면에서. 근데 가해자들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살인을 증언합니다. 아디한테. 그리고 가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대사가 있어요. 굉장히 끔찍한 대사인데 이미 지나간 일이야. 과거 일을 가지고 자꾸 들춰내지 마. 또 그렇게 당할 수 있어. 이미 이 권력이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기 그쵸. 때문에 충분히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지금도 네. 그런 걸 정말 용서하거나 혹은 아니건 해결하거나 하는 그런 권력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액트 오브 킬링만 봤지만 그 영화에서도 이 인도네시아의 지금 모습들을 보면서 네. 이 가해자들이 있는 장소라는 게 골프장이 있고 그렇죠. 볼링장이 있고 이런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이제 상류층이 이제 즐길 만한 그런 그렇죠. 여가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회가 또 모여서 전당대회를 열면서 이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어지는 그런 연설 장면들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관련한 사람이 그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내가 좀 돈을 빌려야겠다. 내가 잘 대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돈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제 뺏는 장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아나르 콩고에 좀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에 나가잖아요. 선거에 나가는데 이 주민들이 뭐 안 주냐, 돈 많이 안 주냐, 이게 뇌물을 그냥 달라는 거죠.
근데 줄만한 연락이 없다 보니까 선거 끝나면 주겠다 했는데 그 주민이 야 우리가 거기에 소가 넘을 갈 것 같으냐 하면서 결국 이 선거는 뇌물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된 그런 인도네시아의 모습들을 또 적나라하게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어떤 후진적인 그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그 다큐 보면서 우리는 조금 그래도 나은가? 또 약간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조금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보상이라도 좀 되고 있는 거니까 거기는 아예 보상조차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네네. 뭐랄까 그게 정말 그런 민주화가 제대로 될까? 그게 참 얼마나 지나야지 민주화가 될까 이런 현실들이 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제대로 프랑스 혁명이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어떤 인권이 대두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간에 대한 그런 존엄성은 사실은 굉장히 훼손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나 그런 곳은 좀 더 현실이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지금 뭐 그 다큐가 어떤 그런 환기를 시키긴 하지만 당장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이 영화가 인도네시아에서도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한 3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극장에 한 10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데 그 수용 인원의 3배를 훔쩍 넘기는 사람들이 이제 또 극장에 그렇죠. 찾아와서 봤다고 하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 영화에서 이제 가해자의 시점에서 보여주는 거지만 그 반대에 선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죠. 이제 모여 있는 힘을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내가 보기에는 거기 인도네시아 현실은 모르겠지만 이런 다큐가 아마 내가 보면 처음 나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행히 외국인이 찍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강주에 대해서 다룬 다큐나 영화가 끊임없이 나오고 그래서 뭐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1000만 원을 찍을 정도로 네네. 영화 됐잖아요. 한편으로는 뭐 그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겠죠. 그 현대사의 아픔들을 그 영화란 형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아마 인도네시아도 이 액트 오브 킬링이나 침묵이슬을 통해서 조금은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그런 1000명의 그 수용 관객에 3000명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이 사실 외부인이다 보니까 이런 그쵸.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을 상황일 텐데. 그렇죠. 안에 있었으면 네. 내부인은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서 그 감독이 이야기한 게 이제 3번째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야 될 시점에서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따가 뭐 26년 얘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조금은 그런 권력자의 시선을 네네. 겁먹은 영화기도 합니다. 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안치환이 부르는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럽다 이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란 이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내 빛나는 그 눈 속에 숨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서로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른 하늘을 보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라 네, 안치환의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액트 오브 킬링의 주인공처럼 그 5.18의 주범들이 한가하게 골프를 치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분노가 좀 차곡차곡 쌓여가는 즈음이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12.12 사태 군사 반란의 주역들이 40주년 기념 식사 모임까지 하는 것도 뉴스로 나왔었죠. 그럼 2020년에 모여서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강풀의 만화 20년이 나오고 이게 영화로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좀 기대했죠. 그래 되게 많이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심지어 이게 아마 국민 이렇게 모금 방식으로 했었어요. 네네. 모금 방식으로 해서 26년에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아쉬웠던 게 그 마지막 장면에 전두환을 향해 총구를 겨누다가 신랑이 끝에 이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치명적 실수가 그거였거든요. 물론 원작은 사실은 네네. 원작도 이렇게 뭐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지만 방아쇠를 당겨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팩션 서사극이잖아요. 팩션인데 시도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20년의 감독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처럼 한 번에도 영화를 봤으면 네. 그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 있잖아요. 아유 히틀러가 벌집이 됩니다. 그죠? 네. 통쾌한 액션 영화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왜 안 당겼을까? 어쩌면은 눈치를 본 게 아닐까? 아직도 이게 그런 권력들이 살아 있어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현실에 좀 분노를 예. 좀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전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현실 그러니까 통쾌한 복속이 있는데 그 예. 판타지적인 음. 그것과 너무 좀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에 좀 눈치를 보는 그렇죠. 권력의 네. 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최근에 이제 아들의 이름이라고 해서 안성기 네네 그러니까 배우 안성기가 나온 작품이 있어요.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것도 근데 20년과 달리 이거는 그나마 네. 총을 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나마 그래서 이 영화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총이라도 써서 좀 다행이다. 사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통쾌한 복속을 만들려면은 바스터즈 마지막 장면 보면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한츠란다 대령이 있잖아요. 예. 이제 독일군에서 열심히 충성을 했다가 이제 독일군이 기울어지는 걸 먼저 좀 느끼고 이 미국에 투항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 살려서 히틀러 죽이게 할 테니까 나한테 이러이러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보상을 할 수 있지만 머리에 있는 그 나치 자국을 이제 또 칼로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담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있지만 부역자들도 차라리 판타지라는 걸 가미해서 통쾌하게 좀 하면 어땠을까 할 거면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란티노 감독이 이런 복수극을 잘 만들어요. 그죠? 이거 그쵸. 봤을 때도 보면은 막 나칠 땅에 기관총으로 박살 내버리잖아요. 장고도 그렇죠. 네, 장구도 참 저도 괜찮게 봤던 영화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다시 해서 복수는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복수의 네네. 감정을 가지는 건 이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복수의 원초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뭐 좀 건강하게 승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인간이 뭐 성인이 아닌 이상 뭐 네네. 예수 뭐 석가모니도 아니고 이상 이런 복수의 그런 원초적인 감정은 지우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걸 아드레날린을 정말 훌륭하게 잘 날리게 하는 이 작가가 타란티노거든요. 그래서 20년도 그게 참 너무 좀 아쉬웠어요. 그냥 한 번쯤 총을 과감하게 좀 갈겼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18에 관련된 영화들을 했는데요. 또 하나가 스카우트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김현석 감독이에요. 김현석 감독이면 최근에 I Can Speak 네, 나는 감독인데 네. 스카우트도 좀 굉장히 괜찮게 볼만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스카우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노래인데요.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좀 그런 저기 가수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부른 그날이 오면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참 되게 굉장히 서정적인 가사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올까 막 그런 고민 끝에 80년대였으니까요. 네. 지금 왔을까 하는 생각을 던지게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 그날이 오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차사의 그날이 오면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그 인생 후르츠 다큐를 얘기할 예정이고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해서 다룰 예정이고 무주산골 영화제도 같이 얘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